제가 장담하는데 당분간 해외여행 시 우리 한국인들은 많은 불상사가 생길 겁니다. 제노포비아, 그리스어로 이방인을 뜻하는 제노와 혐오를 의미하는 포비아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외국인 혐오증을 의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더욱 강해지는 제노포비아는 이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동양인 포비아가 나타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니,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지나왔던 역사를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던 외국인 혐오증들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말 우리나라의 IMF 구제금융을 비롯해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발생했던 아시아 외환 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 또한 피해가지 못했죠. 1998년 5월 초 수하르토 정권의 국정운영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시위가 자카르타 사범대에서 시작된 후 전국적으로 퍼지며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를 비롯한 중상자가 속출하며 더욱 격화됐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 사태가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소수의 화교 출신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게 됐죠. 시위대는 화교들의 상점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일부 화교들에 대한 살인과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화교 인구의 3에서 5% 정도 되는 10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나거나 대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오랫동안 화교와 인도네시아 본토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에 대한 반감이 경제 위기와 정권에 대한 불만과 함께 화교들에게 분출됐던 것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계입니다. 그의 가문의 성은 독일에선 트럼프가 아니라 드럼프였죠. 미국 내 백인 중 독일계가 가장 많은데 이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와 트럼프 가문처럼 본인들의 독일식 성을 영어식으로 바꿨죠. 예로 슈미츠는 스미스로, 뮬러는 밀러로 말이죠. 이처럼 일명 앵글리시제이션이라 불리는 영어식 이름 표기 형태로 미국 사회에 더욱 동화하려는 모습의 일환도 있었지만 실제론 세계 1, 2차 대전이 발발하며 독일을 적국으로 두었던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반독 감정 때문이었죠. 2차 세계대전 중 30만 명의 독일 태생의 독일 시민권자인 미국 거주자는 미국 연방정부에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했으며 여행 및 거주지역이 제한됐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한 집단 구타와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죠. 1940에서 48년까지 미국에선 독일 국적의 11,000명을 지정 수용소에 감금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같은 추축국이었던 이탈리아와 일본 태생들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각 도시의 독일식 이름의 도로명은 영어식으로 바뀌고 역시 독일식 이름의 많은 빌딩 및 기업들도 재빨리 이름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여러 학교에선 독일어 수업을 없애고 독일어로 된 서적을 불태우기도 했죠. 독일식 김치 짜워크라프트는 리버티 캐비지로, 독일 함부르크 이민자들에 의해 미국에 전해진 햄버거는 리버티 샌드위치로 바꿔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독일과 앙숙인 영국을 볼까요? 현재 영국 왕실은 윈저 왕조입니다. 사실 원래는 독일계인 작센 코르부크 고타 왕조였죠. 그런데 당시 왕 조지 5세는 독일과 한창 1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던 영국에서 들끓고 있는 반독 감정을 의식해 왕조 이름을 영어식으로 바꿉니다. 영국 여행 시 많이들 방문하는 윈저성의 이름을 따 지금의 윈저 왕조가 됐죠. 영국에선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7년까지 저먼 세퍼트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반독 감정으로 인해 저먼 셰퍼트는 이 견종의 원산인 프랑스 동부 지역인 알자스 지역의 이름을 따 알자시안이라고 영국 애견협회인 잉글리시 케넬 클럽에서 공식적으로 등재했었죠.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독일식 도로명은 영어식으로 바뀌었는데 런던 캐포드 지역의 베를린가는 캐네디언 에베뉴로, 이슬링턴 지역에 있던 비스마르크가는 워털루가로 명명 교체를 했습니다. 19세기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장악하려던 당시 프랑스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죠. 또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많은 식민지를 가진 나라이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 이런 프랑코포비아는 긴 기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이런 프랑스에 대한 악감정은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에서 다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3월 미국은 영국과 여러 나라를 포함해 연합군을 구성하여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이 전쟁을 준비했던 과정 중 적국도 아닌 그동안 우방이라 생각했던 나라에서 이라크 침공에 반기를 듭니다. 바로 프랑스였죠. 이 때문에 미국 내 반불 감정은 급속도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당하고 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해 프랑스를 넘어 나치로부터 유럽 본토를 해방시킨 미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첫날에만 6,603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즉 자신들의 피로 프랑스를 구해줬는데 이렇게 회방을 내도 되냐 이런 것이죠. 이런 프랑스에 대한 분노는 음식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시 미국 하원 의원이었던 로버트 윌리엄 레이와 월터 존스는 하원 구내식당에서 프렌치 프라이와 프렌치 토스트를 각각 프리덤 프라이와 프리덤 토스트로 명칭 개정 발의까지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국 내 많은 레스토랑에서 실제로 이름을 프리덤 프라이와 프리덤 토스트로 바꿔 판매했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각각 다르지만 간단히 세 가지 예로 바라본 제노포비아의 역사.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어떠한 차별과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류사의 실상은 제노포비아를 넘어 나치의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까지 벌어진 것도 사실이죠. 세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왔지만 그만큼 여러 부작용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로 인해 세계 각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어떠한 보상 및 사과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양인을 제외하고 다른 인종들은 한국, 일본, 중국 사람 잘 구별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즐거움보다는 안전한 해외여행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